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11월에 다가올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양쪽 당의 후보는 정해졌죠.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오고 민주당에는 조 바이든이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은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대선은 특히나 양쪽 후보의 경제 관련 정책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한 번 뽑으면 4년을 함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보다도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길게 봤을 때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꼭 이해해야 되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토픽인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대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제가 있는 금융업계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90%가 넘는 사람들이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폭락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관련 정책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양쪽 후보의 경제 관련 정책을 5가지 토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최대한 비교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토픽은요, 세금이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세 번째는 일자리 임금, 네 번째는 무역 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토픽은 세금 관련 정책인데요. 이 토픽만큼 양쪽 후보의 의견이 명확하게 다른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세율을 낮추자는 주의고요, 바이든은 세율을 높이자는 주의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트럼프부터 조금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2017년에 이미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정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통해서 법인 세율이 35%에서 무려 21%까지 내려갔고요. 저희 같은 개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율도 조금씩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2025년도에 만기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이 정책을 더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경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 낮아지면 당연히 경제 활동이 많아지고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것으로 메꾸거나 부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길게 봤을 때 미국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의 세금 정책인데요. 바이든의 세금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고소득층과 법인을 겨냥한 세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개인이 내야 되는 최고 세율이 37%에서 39.6%로 늘고요, 법인 세율은 21%에서 28%로, 물론 35%까지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2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소득이 $1 million, 한국 돈으로 12억이 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20%에서 그분들이 내야 되는 최고 세율인 39.6%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세금이 무려 4조 달러가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93%를 상위 20%의 소득층이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인프라인데요. 세금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는 토픽은 유일하게 양쪽 후보가 동의하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 모두 인프라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자는 주의인데, 우선 트럼프부터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2조 달러의 금액을 인프라에 투자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 금액은 정부의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3월 달에 CARES Act라는 2.2조 달러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부양책을 냈고요. 그게 정부의 부채로 쌓이는데, 여기다가 인프라 관련된 법안으로 부채를 더 늘리게 된다면 부채가 정말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미국도 이자율을 다시 올려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과연 미국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대처하게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도 1.3조 달러를 앞으로 10년 동안 인프라에 투자하자고 제시를 했고, 여기서 다른 점은 바이든은 부채를 발행해서가 아니라 법인 세율을 높여서 그 금액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토픽은 일자리 임금인데요. 먼저 일자리는 양쪽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보다는 미국인을 우선시하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트럼프는 영주권과 H-1B 비자 발행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은 일자리를 토대로 한 영주권은 매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금 관련돼서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는데, 우선 트럼프는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올리기보다는 주정부에게 그 결정을 넘기자라는 의견이고요. 바이든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옮기자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토픽은 외교 무역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상당히 명확하죠. 온전히 미국 중심의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2019년도에 미국에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반면에 바이든은 트럼프 전에 저희가 알았던 미국 대통령들의 전형적인 유연한 외교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토픽은 헬스케어인데요. 헬스케어는 매 대선마다 미국에서는 계속 핫하게 올라오는 토픽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미국 정부가 매년 쓰는 비용 중에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가 헬스케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무려 3.7조 달러라고 하고요. 그게 미국의 GDP랑 비교해봤을 때 17.7%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 금액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매년 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중요한 토픽입니다. 근데 이 토픽에 대해서 또 양쪽의 후보가 명확히 갈려요. 트럼프는 이 비용을 줄이자는 주의고요, 바이든은 오히려 늘리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10년 동안 헬스케어 비용을 줄일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 두 가지는 미국에 있는 두 가지 공공보험인데, 이쪽으로 나가는 돈을 합쳐서 1.3조 달러를 줄일 계획이고요. 또 두 번째로, 미국은 의약품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데, 그래서 그 약값을 낮춘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셨잖아요. 오바마가 2010년에 발행한 Affordable Care Act, 다르게 말하면 오바마 케어인데, 이 정책을 발행을 했는데 앞으로 더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의 한 부분으로 현재 메디케어 보험은 자격 조건이 만 65세 이상이 되거나 장애인이셔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 정책이 계획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인 중에 97%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7,50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증가함으로써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토픽에 대해서 양쪽 후보의 경제 정책을 얘기를 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는 아무래도 부유층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이 많고요. 바이든은 세금을 부유층에서 걷어서 그 돈을 나라를 좀 더 안전하고 더 좋게 이끌어나가는 데 쓰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좋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미국 경제가 그래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전까지는 재선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서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머리가 복잡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열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빨리 미국 경제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경제를 열어서 3분기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열게 되면 문제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대선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